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여러분은 우연히 인생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한 여름날에 갑작스러운 비가 한 미국 여성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은 이야기입니다. 단순히 비를 피하기 위해 들어간 도자기 공방에서 그녀는 평생의 사랑을 만났고 자신이 정말 원하는 삶의 의미를 찾게 되었습니다. 차가운 도시 생활에 지쳐있던 그녀에게 한국의 따뜻함은 어떤 변화를 가져왔을까요? 오늘 이 감동적인 실화를 통해 우리 모두가 잊고 있던 소중한 가치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도자기보다 더 따뜻했던 한국, 그리고 그 남자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오래도록 남을 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장대비가 퍼붓던 어느 여름날, 젖은 채로 뛰어든 낯선 외국인 여성이 한국 시골 공방에서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그녀가 찾은 건 단지 비를 피할 장소였지만 한국은 그녀에게 사랑과 삶의 의미까지 내어주었죠. 그리고 그날의 비는 제 인생에서 가장 따뜻한 비가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메건 윌슨입니다. 미국 미네소타주 출신으로 어릴 적부터 동양 문화와 전통공예에 푹 빠져 자랐어요. 특히 한국의 도자기는 제 마음을 사로잡은 첫사랑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 섬세한 선과 은은한 색감, 수백 년의 역사가 담긴 깊이가 저를 매료시켰죠. 대학에서 미술사를 전공하던 저는 운 좋게도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선발되어 서울의 명문대학교에서 1년간 공부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서울에서의 첫 학기는 꿈결 같았어요. 현대적인 도시의 빠른 템포와 전통이 공존하는 모습이 신기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는 많이 낯설었어요. 한국어도 서툴렀고 문화적 차이도 느껴졌죠. 그래도 저는 한국 친구들을 사귀며 조금씩 적응해 나갔습니다. 그러다 여름방학이 되자 저는 대담한 계획을 세웠어요. 전국의 도자기 마을을 직접 찾아다니며 한국 도자기의 진수를 경험해보기로 한 거죠.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서울을 벗어난 한국의 시골 문화에 대해선 불편하고 불친절할지도 모른다는 편견도 있었습니다. 외국인에게 폐쇄적이지 않을까, 언어가 통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이 있었죠. 그래도 용기를 내어 첫 목적지로 이천을 선택했습니다. 도자기 마을로 유명한 곳이니까요. 이천에 도착한 날은 맑고 화창했어요. 버스에서 내려 도자기 마을로 향하는 길, 푸른 산과 들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서울의 콘크리트 숲에 익숙해져 있던 제게는 새로운 풍경이었죠. 도자기 마을은 생각보다 정돈되어 있었고 곳곳에 작은 공방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저는 하나하나 구경하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빠져들었어요. 그러다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먹구름이 순식간에 몰려왔고 저는 날씨 예보를 확인하지 않은 것을 후회했죠. 우산도 없이 홀로 서 있는데 하늘에서 굵은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부슬부슬 내리던 비가 순식간에 장대비로 바뀌었어요. 저는 당황해서 비를 피할 곳을 찾아 주변을 둘러보았죠. 바로 그때 조금 떨어진 곳에 작은 공방이 보였습니다. 간판도 없는 소박한 모습이었지만 지금으로선 그곳이 유일한 대피소였어요. 저는 재빨리 뛰어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온몸은 이미 흠뻑 젖어 있었죠. 죄송합니다. 비를 피하려고. 제가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공방 안에 있던 한 청년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 청년은 잠시 당황하는 듯했지만 곧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수건을 건네주었어요. 많이 젖으셨네요. 이거 먼저 닦으세요. 청년의 목소리는 조용하고 부드러웠습니다. 그의 한국어는 천천히 외국인인 제가 알아들을 수 있게 배려하는 느낌이었죠. 저는 감사하다는 말과 함께 수건을 받았습니다. 처음 만난 낯선 사람에게 경계심이 들었지만 그의 따뜻한 눈빛에서 진심이 느껴졌어요. 감사합니다. 갑자기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저는 어색한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청년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아요. 여름비는 이렇게 갑자기 오곤 하죠. 잠시 앉아서 비가 그치길 기다리는 게 좋겠어요. 그러면서 그는 작은 테이블과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공방 안은 생각보다 아늑했어요. 흙 냄새가 은은하게 퍼져 있었고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빗소리가 묘한 분위기를 만들어냈죠. 벽면에는 다양한 도자기들이 진열되어 있었는데 그 모습이 마치 작은 미술관 같았습니다. 각각의 작품들은 소박하면서도 깊이가 느껴지는 색감과 질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청년은 부엌 쪽으로 가더니 주전자에 물을 올렸습니다.
차 한 잔 드릴게요. 몸이 따뜻해질 거예요. 그의 배려에 저는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잠시 후 그는 향긋한 차를 내어주었어요. 직접 만든 도자기 잔이에요. 어떤가요? 저는 그 잔을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투박하면서도 정교한 손길이 느껴지는 작품이었어요. 정말 아름다워요. 이런 도자기를 보러 이천에 왔는데 이렇게 직접 만난 건 행운인 것 같아요. 제 말에 청년은 수줍게 웃었습니다. 미국에서 오셨다고요? 그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교환학생으로 온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그러자 그도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민준이었고 이 공방은 그의 아버지가 30년 넘게 운영해온 가업이라고 했어요. 민준 씨는 서울에서 무역학을 전공하고 대기업에서 일하다가 2년 전 이곳으로 내려와 아버지의 기술을 배우고 있다고 했습니다. 회사 생활이 저와 맞지 않았어요. 매일 반복되는 일, 끝없는 경쟁. 어느 순간 제 자신을 잃어가는 것 같았죠. 민준 씨의 말에 저는 공감했습니다. 미국에서도 많은 친구들이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흙을 만지며 살고 싶어서요. 창밖에 비는 계속 내리고 있었고 우리의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민준 씨는 도자기 만드는 과정을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어요. 흙을 고르고 반죽하고 빚고 말리고 굽는 과정까지. 그의 이야기에 저는 점점 더 빠져들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그가 도자기를 만들 때의 표정이었어요. 진지하면서도 평온해 보였죠. 미국에서는 어떤 일을 하셨어요? 민준 씨가 물었습니다. 저는 아직 학생이라고 졸업 후에는 미술관이나 박물관에서 일하고 싶다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요즘은 좀 혼란스러워요. 모두가 성공과 경쟁을 이야기하는데 정작 제가 원하는 건 뭔지 모르겠거든요. 민준 씨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남들이 말하는 성공을 쫓다 보니 정작 제 행복은 잊고 살았죠. 하지만 이곳에 와서 깨달았어요. 진짜 중요한 건 내 속도로 사는 거라는 걸요. 그의 말에 저는 깊은 울림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몇 시간을 이야기했어요. 비는 그치지 않았지만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민준 씨와의 대화는 마치 오래된 친구와 나누는 것처럼 편안했고 저는 그의 생각에 많은 공감을 했죠. 도시의 삶, 경쟁사회, 그리고 진정한 행복에 대해 그와 이야기하며 저는 스스로에게도 묻고 있었습니다. 내가 정말 원하는 건 뭘까? 해가 저물기 시작했을 때 비는 겨우 그쳤습니다. 창문 너머로 붉게 물든 저녁 하늘이 보였어요. 저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대화에 빠져 있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벌써 이 시간이네요. 가봐야 할 것 같아요. 민준 씨는 아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서울로 돌아가시나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일도 다른 도자기 마을을 방문할 예정이에요. 그때 민준 씨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혹시 관심 있으시면 주말에 도자기 수업을 해드릴 수 있어요. 직접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 싶어서요. 그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낯선 사람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게 조금은 두려웠거든요. 하지만 그날 하루 민준 씨와 나눈 대화는 제게 큰 위안이 되었고 그의 도자기에 대한 열정은 진심으로 느껴졌습니다. 정말요? 그럼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제 답변에 민준 씨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우리는 연락처를 교환했고 다음 주 토요일에 다시 만나기로 약속했어요. 버스를 타고 서울로 돌아오는 길, 창밖으로 보이는 어둠 속에서 저는 이상하게 설레는 마음을 느꼈습니다. 단순히 도자기를 배우게 된 것이 아니라 민준 씨라는 사람에 대한 호기심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의 삶의 방식, 가치관이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흘렀고 토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는 설렘과 긴장감을 안고 다시 이천으로 향했어요. 공방에 도착했을 때 민준 씨는 이미 준비를 마친 채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잘 오셨어요. 오늘은 기본부터 차근차근 배워볼게요. 민준 씨는 먼저 도자기 흙을 고르는 법부터 알려주었습니다. 흙을 손으로 만지며 느낌을 살피고 공기방울을 제거하는 과정까지. 그의 설명은 자세하고 친절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물레에 앉아 첫 작품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밟으세요. 느낌을 따라가는 거예요. 민준 씨의 지도에 따라 물레를 밟았지만 생각처럼 쉽지 않았어요. 흙이 자꾸 한쪽으로 쏠리고 모양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여러 번 실패하면서 저는 점점 조급해졌어요.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잘 안 되네요.
민준 씨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도자기는 서두르면 망가져요. 흙이 당신의 마음을 알아요. 조급해하면 흙도 그렇게 반응하죠. 그의 말에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천천히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결과보다 과정을 즐기려고 노력했죠. 시간이 흐르고 드디어 작은 찻잔 모양이 만들어졌습니다. 완벽하진 않았지만 제 손으로 직접 빚은 첫 작품이었어요. 와, 해냈어요. 저는 기쁨에 차서 외쳤습니다. 민준 씨도 함께 기뻐해 주었어요. 정말 잘하셨어요. 첫 작품치고는 훌륭해요. 우리는 그렇게 하루 종일 도자기를 만들었습니다. 점심에는 민준 씨의 어머니가 준비해 주신 정성스러운 한국 가정식을 먹었어요. 된장찌개, 갓 지은 밥, 여러 가지 반찬들. 모든 음식이 정말 맛있었습니다. 민준 씨의 부모님은 저를 너무나 따뜻하게 대해주셨어요. 비록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그분들의 진심 어린 환대에 감동했습니다. 도자기는 천천히 만들어질수록 단단해진다고 아버지가 항상 말씀하셨어요. 민준 씨가 차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삶도 그런 것 같아요. 빨리 가려고 하면 중요한 것들을 놓치게 되죠. 그의 말은 바쁜 일상에 쫓기며 살아온 제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매주 토요일마다 이천을 찾았어요. 도자기를 배우며 민준 씨와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의 삶의 철학, 가치관은 저에게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었어요. 미국에서는 항상 더 빠르게, 더 많이, 더 성공적으로라는 메시지에 둘러싸여 있었는데 민준 씨는 천천히, 깊게, 진심으로라는 다른 길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름이 깊어갈수록 저와 민준 씨의 관계도 깊어졌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스승과 제자였지만 점점 서로에게 특별한 감정이 싹트고 있었어요. 우리는 도자기를 빚으며 자연스럽게 손이 닿기도 하고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미소 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을 직접 표현하진 않았어요. 아마도 우리 둘 다 이 관계가 너무 소중해서 성급하게 정의 내리고 싶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느 토요일, 민준 씨는 저를 데리고 이천의 작은 산으로 하이킹을 가자고 제안했어요. 도자기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연에서 영감을 얻는 것도 필요해요. 그의 말에 저는 기꺼이 동의했습니다. 산길을 오르며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민준 씨는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할아버지부터 이어온 도자기 가업, 서울 유학 시절의 고민들, 그리고 결국 고향으로 돌아오게 된 이유까지. 처음에 아버지는 반대하셨어요. 좋은 직장 버리고 이런 시골에서 뭐 하겠냐고. 하지만 지금은 이해해주세요. 제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시니까요. 저도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 중서부의 작은 도시에서 자란 이야기, 동양 문화에 매료되어 한국을 선택하게 된 과정,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까지. 곧 교환학생 기간이 끝나요. 미국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솔직히 두려워요. 다시 그 경쟁 속으로 돌아가는 게요. 민준 씨는 잠시 말없이 걸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더 머물 수는 없나요? 그 질문에 저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머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현실적인 문제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비자, 학업, 가족. 글쎄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산 정상에 도착했을 때 우리 앞에는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멀리 이천의 마을들이 보였고 푸른 들판과 산들이 끝없이 이어졌어요. 민준 씨는 돗자리를 펴고 준비해온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김밥, 과일, 그리고 직접 만든 도자기 잔에 담긴 보리차까지. 소박하지만 정성이 담긴 식사였어요. 매건 씨, 민준 씨가 진지한 표정으로 불렀습니다. 우리 지금 이 순간, 이 풍경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당신이 미국으로 돌아가더라도 가끔은 이 순간을 떠올려 주세요. 그의 말에 제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도 이 순간이, 이 여름이 끝나는 게 너무 아쉬웠어요. 잊지 않을게요, 민준 씨. 이 여름은 제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저는 솔직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민준 씨는 조심스럽게 제 손을 잡았어요. 우리는 말없이 손을 잡은 채 눈앞의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렇게 여름은 빠르게 지나갔고 저는 미국으로 돌아갈 날이 다가왔습니다. 마지막 토요일, 우리는 함께 도자기를 구웠어요. 제가 그동안 만든 작품들을 가마에 넣고 민준 씨는 특별한 유약을 발라주었습니다. 이 색은 이천에서만 나는 재료로 만든 거예요. 당신의 작품이 더 특별해질 거예요. 가마에서 구워진 도자기들을 꺼내는 순간 저는 감동했습니다.
투박했던 제 작품들이 아름다운 색과 질감으로 변해 있었어요. 특히 제가 가장 공들여 만든 찻잔은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정말 아름다워요. 민준 씨. 이걸 미국에 가져가도 될까요? 민준 씨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당신의 첫 작품이니까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그가 장난스럽게 말했어요. 이 찻잔으로 차를 마실 때마다 저를 생각해 주세요. 그의 말에 저는 웃음 지었지만 가슴 한구석이 아팠습니다. 내일이면 헤어져야 한다는 사실이 너무 슬펐거든요. 떠나는 날, 민준 씨는 서울역까지 저를 배웅해 주었습니다. 공항철도를 타기 전, 우리는 잠시 역 앞 벤치에 앉았어요. 아침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는 가운데, 민준 씨는 작은 상자를 건네주었습니다. 열어보세요. 상자 안에는 작은 도자기 목걸이가 들어있었어요. 섬세한 청자 빛깔의 꽃 모양이었는데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제가 직접 만들었어요. 한국의 무궁화 모양이에요. 당신이 한국을 기억할 수 있도록. 민준 씨의 선물에 저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가슴 깊은 곳에서 복잡한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민준 씨. 너무 소중히 간직할게요. 저는 목걸이를 바로 목에 걸었습니다. 차가운 도자기가 제 피부에 닿는 느낌이 특별했어요. 그것은 마치 이번 여름의 추억을 항상 간직하겠다는 약속 같았습니다. 매건 씨, 민준 씨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우리 계속 연락해요. 거리가 멀어도 마음은 가까울 수 있잖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이에요. SNS로 자주 소식 전할게요. 마지막 포옹을 나누고 저는 공항철도에 올랐습니다. 창문 너머로 점점 멀어지는 민준 씨의 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왜인지 이별이 아닌 새로운 시작처럼 느껴졌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의 구름을 바라보며 지난 여름을 되돌아보았어요. 한국에서의 시간, 특히 이천에서 보낸 날들은 제 인생의 방향을 바꿔놓았습니다. 도자기를 만들면서 배운 인내와 집중, 과정의 소중함, 그리고 민준 씨와 나눈 진심 어린 대화들까지 모든 순간이 소중했죠. 미국으로 돌아온 저는 바로 현실에 부딪혔습니다. 마지막 학년의 바쁜 일정, 졸업 후 진로에 대한 고민, 취업 준비까지 하루하루가 정신없이 지나갔어요. 하지만 매일 밤 저는 민준 씨가 준 도자기 목걸이를 만지며 이천에서의 평화로운 시간을 떠올렸습니다. 그때의 감정, 그곳의 공기, 그리고 민준 씨의 따뜻한 눈빛까지 저희는 SNS로 꾸준히 연락을 주고받았어요. 민준 씨는 새로 만든 도자기 사진을 보내주었고 저는 학교 생활의 소소한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시차가 있어 대화가 자주 끊겼지만 그래도 서로의 일상을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되었어요. 가끔은 영상통화로 얼굴을 보며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민준 씨의 웃는 얼굴을 볼 때마다 저는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어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났고 졸업이 다가왔습니다. 친구들은 모두 취업 준비에 바빴고 저도 여러 미술관과 박물관에 이력서를 보냈어요. 하지만 어딘가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습니다. 뭔가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것 같은 느낌이 계속 들었어요. 어느 날 밤, 저는 민준 씨와 영상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민준 씨는 조금 피곤해 보였어요. 무슨 일 있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민준 씨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어요. 아버지가 좀 편찮으셔서요. 나이가 드시니 공방 일을 혼자 하시기 힘드신가 봐요. 많이 걱정되겠네요. 저는 안타까운 마음에 말했습니다. 민준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제가 더 많은 일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아버지의 기술도 더 빨리 배워야 하고요. 그의 말에 저는 문득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말하지는 않았어요. 좀 더 신중하게 고민해봐야 했으니까요. 통화가 끝나고 저는 밤늦도록 생각에 잠겼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별들을 바라보며 제 마음속 깊은 곳에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어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한 번쯤 내 마음을 따라가 보자. 그날부터 저는 한국으로 돌아갈 준비를 시작했어요. 우선 한국에서 취업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교환학생 경험과 한국어 실력을 바탕으로 외국인을 고용하는 중소기업들을 찾아보았죠. 이력서를 보내고 온라인 인터뷰를 보고 비자 문제도 알아보았습니다. 모든 과정이 쉽지는 않았지만 제 마음은 확고했어요. 졸업식 날 부모님은 제 결정에 놀라셨지만 이해해 주셨습니다. 내가 행복하다면 우리도 응원할게. 어머니의 따뜻한 말씀에 저는 용기를 얻었어요.
아버지도 비록 걱정되는 마음이 있으셨지만 제 선택을 존중해 주셨습니다. 언제든 돌아오고 싶으면 돌아와도 돼. 하지만 내 꿈을 포기하지는 마. 민준 씨에게는 아직 제 결정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놀라게 해주고 싶었거든요. 모든 준비가 끝나고 저는 드디어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긴 비행 시간 동안 저는 설렘과 두려움이 교차하는 감정을 느꼈어요. 새로운 나라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는 건 분명 큰 도전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진정으로 원하는 길이라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한국의 공기는 낯설면서도 익숙했습니다. 작년 여름과는 다른 계절이었지만 이곳에 돌아왔다는 사실만으로도 가슴이 벅찼어요. 저는 민준 씨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한국에 왔어요. 지금 어디 계세요? 몇 분 후 민준 씨에게서 답장이 왔어요. 놀람과 기쁨이 섞인 메시지였습니다. 그는 마침 서울에 있다고 했어요. 급한 일로 아침 일찍 올라왔다고 했죠. 우리는 공항철도 서울역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했을 때 멀리서 민준 씨가 보였어요. 그는 분주한 사람들 사이에서 두리번거리며 저를 찾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의 이름을 부르자 민준 씨는 놀란 표정으로 돌아보았어요. 그리고 우리의 눈이 마주쳤을 때 그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매건 씨, 정말 오셨네요. 민준 씨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말했어요.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왔어요. 오래 있을 거예요. 그 말에 민준 씨의 눈이 커졌어요. 정말요? 얼마나요? 글쎄요. 저는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취업 비자를 받았으니 최소 2년은 될 것 같아요. 민준 씨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취업, 그럼 서울에서 일하게 된 건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경복궁 근처 작은 문화재단에서 일하게 됐어요. 외국인 관광객들을 위한 한국 전통문화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일이에요. 민준 씨의 얼굴에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정말 축하해요. 딱 맞는 일자리네요. 우리는 근처 카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제가 지난 몇 개월 동안 어떻게 결심하게 되었는지, 취업 준비 과정, 그리고 부모님의 반응까지. 민준 씨는 진지하게 제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혹시 제가 결정에 영향을 미쳤나요? 저는 잠시 그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네, 민준 씨가 큰 영향을 주었어요. 하지만 단순히 민준 씨 때문만은 아니에요. 제가 한국에서 찾은 삶의 방식, 가치관이 저와 더 맞다고 느꼈거든요. 그리고 도자기도 계속 배우고 싶었고요. 민준 씨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말 기뻐요. 이제 주말마다 공방에 오실 수 있겠네요. 저도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꼭 그럴게요. 아직 많이 배워야 하니까요. 그날 이후 저는 서울에서의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원룸을 구하고 회사에 출근하고 한국 생활에 적응해 나갔어요.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고 어려웠습니다. 언어 장벽, 문화 차이, 혼자 사는 외로움까지.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일 조금씩 한국어를 공부하고 직장 동료들과 친해지려 노력했습니다. 주말이면 어김없이 이천으로 향했어요. 민준 씨의 공방에서 도자기를 배우며 그와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진지하게 도자기를 공부하고 있었어요. 민준 씨도 저희 발전을 진심으로 기뻐해 주었습니다. 매건 씨는 정말 재능이 있어요. 이렇게 빨리 실력이 늘다니 놀라워요. 그러던 어느 날 민준 씨가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다음 달에 이천 도자기 축제가 열려요. 거기서 신진 작가전이 있는데 매건 씨도 작품을 출품해보면 어떨까요? 저는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저요? 아직 초보인데. 민준 씨는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충분히 가능해요. 매건 씨만의 독특한 시각이 있으니까요. 서양과 동양의 미를 결합한 작품이 될 거예요. 그의 격려에 저는 용기를 냈습니다. 한번 도전해 볼게요. 그렇게 저는 축제 출품을 위한 작품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주말뿐만 아니라 퇴근 후 저녁 시간에도 이천으로 가서 작업을 이어갔어요. 민준 씨는 기술적인 부분을 도와주었지만 디자인과 컨셉은 모두 제가 직접 구상했습니다. 저는 미국과 한국 두 문화의 아름다움을 담은 작품을 만들고 싶었어요. 작업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몇 번이나 실패하고 다시 시작해야 했어요. 때로는 좌절감에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민준 씨는 항상 제 곁에서 응원해 주었어요. 도자기는 인내의 예술이에요. 실패해도 괜찮아요. 그 경험이 더 나은 작품으로 이어질 테니까요. 어느 날 밤, 공방에서 늦게까지 작업하던 중 저는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꼈습니다. 과로와 스트레스 때문이었을 거예요. 민준 씨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부축했습니다. 무리하지 마세요. 건강이 먼저예요. 그날 밤, 민준 씨의 부모님 댁에서 하룻밤을 묵게 되었어요. 민준 씨의 어머니는 정성스레 준비한 보양식을 차려주셨고, 민준 씨는 밤새 제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민준 씨 가족의 따뜻함에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비록 언어는 완벽히 통하지 않았지만 그분들의 진심 어린 배려가 느껴졌습니다. 마치 제 부모님과 함께 있는 것처럼 편안했어요. 아침 식사 후 민준 씨의 아버지는 저를 작업실로 데려가셨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책 한 권을 꺼내셨어요. 아버지가 매건 씨에게 보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민준 씨가 통역해 주었습니다. 그 책에는 전통 도자기 기법들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어요. 민준 씨의 아버지는 책의 한 페이지를 펴시더니 특별한 유약 기법을 가리키셨습니다. 이 비법을 매건 씨에게 알려드리고 싶대요. 아버지가 평생 연구해온 특별한 기술이에요. 저는 감동해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기술 전수가 아니라 저를 가족으로 인정해주시는 깊은 의미가 담긴 행동이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준 씨의 아버지는 따뜻한 미소로 제 어깨를 토닥여 주셨어요. 그 후로 저는 더욱 열정적으로 작업에 몰두했습니다. 민준 씨의 아버지께 배운 특별한 유약 기법을 적용하여 미국의 대평원과 한국의 산맥이 어우러진 도자기 작품을 완성했어요. 푸른 하늘 아래 펼쳐진 두 나라의 자연이 도자기 표면에서 하나로 융합되었습니다. 드디어 축제 당일이 되었습니다. 이천 도자기 축제장은 많은 사람들로 붐볐어요. 신진 작가전 코너에는 다양한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었고 그 중에는 제 작품도 있었습니다. 저는 긴장된 마음으로 관람객들의 반응을 지켜보았어요. 몇몇 사람들이 제 작품 앞에서 오래 머물며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때 한 중년 남성이 다가와 제게 말을 걸었어요. 혹시 작가이신가요? 저는 긴장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명함을 건네며 말했어요. 서울 인사동에 갤러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가님의 작품에 관심이 있는데 나중에 연락드려도 될까요?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처음 들어보는 제안이었어요. 민준 씨는 제 옆에서 기쁜 표정으로 속삭였습니다. 정말 대단해요. 그분은 유명한 갤러리 관장이에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명함을 받았고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축제가 끝나고 우리는 작은 축하 자리를 가졌습니다. 민준 씨의 부모님, 공방 식구들, 그리고 이웃 도예가들까지 모두 모여 제 성과를 축하해 주셨어요. 소박한 음식과 막걸리가 오가는 가운데 저는 이곳에서 찾은 제 두 번째 가족에게 깊은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축제 이후 제 삶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인사동 갤러리 관장님의 제안으로 저는 소규모 개인전을 열게 되었어요. 두 세계 사이 Between Two Worlds라는 주제로 한국과 미국 문화가 융합된 도자기 작품들을 선보였습니다. 개인전은 생각보다 많은 관심을 받았고 몇몇 작품은 판매되기도 했어요. 회사 일과 도자기 작업을 병행하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저는 충실히 두 가지 일을 해나갔습니다. 주중에는 문화재단에서 외국인들에게 한국 문화를 소개하고 주말에는 이천 공방에서 도자기를 만들었어요. 민준 씨는 항상 제 곁에서 기술적인 조언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지지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관계는 자연스럽게 깊어져 갔어요. 이제는 단순한 스승과 제자가 아닌 서로에게 특별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그 감정을 정확히 말로 표현하지는 않았어요. 둘 다 조심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어느 가을날 민준 씨는 저를 특별한 장소로 데려갔습니다. 이천 외곽의 작은 산속, 오래된 가마터였어요. 이곳은 조선시대부터 도자기를 구웠던 곳이에요. 제 증조 할아버지도 이 가마를 사용하셨대요. 민준 씨가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석양을 바라보며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해. 민준 씨는 공방을 현대적으로 발전시키면서도 전통을 지키고 싶다는 꿈을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자기의 아름다움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어요. 매건 씨, 민준 씨가 진지한 표정으로 불렀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많은 일이 있었죠.
메건 씨가 한국에 오기로 결정했을 때 저는 정말 기뻤어요. 하지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서 제 마음을 표현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진지한 고백에 저는 숨을 죽였어요. 사실 저는 메건 씨를 처음 봤을 때부터 특별하게 생각했어요. 그날 비를 피해 우리 공방으로 들어온 외국인 여성이 이렇게 제 인생의 중요한 사람이 될 줄은 몰랐지만요. 민준 씨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그의 손을 잡았어요. 저도 민준 씨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었어요. 미국에 있을 때 매일 밤 민준 씨와 이천에서의 시간을 생각했거든요. 그때 깨달았어요. 제가 진정으로 있고 싶은 곳, 그리고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 여기 있다는 것을. 제 고백에 민준 씨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석양이 산 너머로 사라질 무렵, 민준 씨는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그리고 조심스레 열었습니다. 안에는 아름다운 도자기 반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푸른 빛이 도는 백자 위에 섬세한 무늬가 새겨져 있었어요. 제가 처음으로 혼자서 완성한 작품이에요. 메건 씨를 위해 만들었습니다. 민준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 도자기처럼 오래도록 단단한 사랑을 함께 빚어가자. 메건 씨, 저와 결혼해 주실래요? 예상치 못한 프로포즈에 저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민준 씨. 함께하고 싶어요. 우리의 첫 키스는 고요한 산속에서 오래된 가마터를 배경으로 이루어졌어요. 그 순간 저는 이 결정이 제 인생에서 가장 옳은 선택임을 확신했습니다. 결혼 준비는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와 전통을 존중하면서 양가 가족들도 만족할 수 있는 결혼식을 계획해야 했으니까요. 저는 부모님께 전화로 민준 씨와의 결혼 소식을 전했어요. 처음에는 놀라셨지만 곧 축하해 주셨습니다. 내가 행복하다면 우리도 기뻐. 꼭 결혼식에 갈게. 민준 씨의 부모님은 정말 기뻐하셨어요.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시며 저를 안아주셨고 아버지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셨어요. 바로 공방 뒤쪽의 작은 한옥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새 출발을 하는 공간으로 삼으렴. 어머니의 말씀에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우리는 전통혼례와 서양식 결혼식을 결합한 특별한 결혼식을 계획했습니다. 장소는 이천 도자기 마을 내 작은 정원이었어요. 봄이 시작되는 3월, 벚꽃이 피기 시작할 무렵으로 날짜를 잡았습니다. 결혼식 전날, 제 부모님과 동생이 한국에 도착했어요. 그들을 공항에서 맞이하는 순간,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1년 만에 보는 가족들의 모습이 너무 반가웠어요. 부모님은 저를 꼭 안아주셨고, 동생 마이클은 장난스럽게 제 머리를 헝클어뜨렸습니다. 누나가 정말 행복해 보여서 다행이야. 민준 씨와 제 가족의 첫 만남은 조금 어색했지만 곧 따뜻한 분위기로 바뀌었어요. 비록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진심은 전해지는 법이니까요. 아버지는 민준 씨의 손을 굳게 잡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딸을 잘 부탁합니다. 민준 씨도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영어로 대답했어요. I will take good care of her. I promise. 결혼식 당일 하늘은 맑고 화창했습니다. 벚꽃이 살짝 피기 시작한 정원은 마치 동화 속 한 장면 같았어요. 저는 한복과 웨딩드레스를 결합한 특별한 의상을 입었고 민준 씨는 정장 위에 전통 조끼를 걸쳤습니다. 식은 한국 전통혼례로 시작되었어요. 우리는 부모님께 큰 절을 올리고 전통 의식에 따라 청시롱시를 나누었습니다. 그 후에는 간소한 서양식 예식이 이어졌어요. 제 아버지가 저를 식장 입구에서 맞이하여 제단까지 걸어주셨고 샵샵 9장이어서 민준 씨와 저는 서로에게 영원한 사랑을 약속하는 서약을 낭독했습니다. 두 문화가 아름답게 어우러진 결혼식은 모든 하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어요. 특히 저희가 직접 만든 도자기 잔으로 건배를 하는 순간은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식후에는 작은 리셉션이 열렸어요. 한국 전통 음식과 미국식 케이크가 함께 제공되었고 모든 사람들이 즐겁게 어울렸습니다. 제 부모님은 한국 문화에 깊은 관심을 보이셨고 특히 아버지는 도자기 만드는 과정에 매료되셨어요. 와, 이런 기술이 아직도 살아있다니 놀랍구나. 아버지는 민준 씨의 작품들을 감상하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은퇴하면 이 마을로 오자. 참 따뜻한 나라구나. 어머니께 속삭이시는 모습을 보고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제가 사랑하는 두 세계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나가 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결혼식 다음 날, 우리는 가족들과 함께 도자기 체험 시간을 가졌어요.
민준 씨가 직접 물레를 돌리며 시범을 보였고 모두가 차례로 도자기 만들기에 도전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곧 모두가 자신만의 작품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어요. 특히 동생 마이클은 타고난 재능을 보여줬죠. 누나, 이거 재밌다. 나도 이제 한국에 자주 와야겠어. 마이클의 말에 저는 기뻤습니다. 가족들이 제 새로운 삶의 터전을 이해하고 받아들여 주는 것 같았거든요. 부모님은 일주일간 한국에 머무르셨어요. 그 기간 동안 우리는 서울의 고궁, 경주의 역사 유적지, 그리고 부산의 해변까지 함께 여행했습니다. 부모님은 한국의 아름다움과 깊은 역사에 감동하셨고 사람들의 따뜻한 환대에 놀라셨어요. 매건, 내가 이곳을 선택한 이유를 이제 알겠다. 어머니가 떠나기 전날 밥 말씀하셨습니다. 이곳에는 무언가 특별한 것이 있구나. 사람들의 진심이 느껴져.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어머니를 안았어요. 네, 엄마. 그게 제가 한국에서 찾은 가장 소중한 것이에요. 가족들이 떠난 후 저와 민준 씨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시부모님이 주신 한옥을 우리 스타일로 꾸미고 작은 정원도 가꾸었어요. 주중에는 각자의 일을 하고 주말에는 함께 도자기를 만들었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에서 자란 우리였지만 일상의 작은 행복들을 나누며 조화롭게 살아갔어요. 물론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언어 차이, 문화적 오해, 그리고 가끔은 향수병도 찾아왔어요. 특히 명절이나 크리스마스처럼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에는 미국에 있는 가족들이 더욱 그리웠습니다. 하지만 민준 씨는 항상 제 옆에서 이해해주고 지지해주었어요. 우리는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며 새로운 우리만의 전통을 만들어갔습니다. 결혼 1주년이 되던 날, 민준 씨는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어요. 바로 우리 둘만의 작은 공방이었습니다. 앞으로는 여기서 함께 작업해요. 매건 씨만의 스타일을 더 발전시킬 수 있도록. 민준 씨의 배려에 저는 감동했습니다. 제가 임신한 것이었습니다. 생명의 탄생은 우리 부부에게 더 큰 행복과 책임감을 가져다 주었어요. 민준 씨는 매일 밤 제 배를 쓰다듬으며 태아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때로는 한국어로, 때로는 영어로. 우리 아이는 두 문화 속에서 자라게 될 거예요. 얼마나 특별한 일인가요? 민준 씨의 말에 저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네, 정말 행운이겠죠. 동양과 서양의 아름다움을 모두 품고 자랄 테니까요. 그렇게 저희 가족은 한국에서 두 번째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듬해 봄, 우리의 딸 소이소피가 태어났어요. 이름에서부터 두 문화의 조화를 이루었죠. 미국 이름 소피와 발음이 비슷하면서도 한국적인 의미를 담은 소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웃음을 선물하는 아이라는 뜻이었어요. 소이가 태어난 후 제 부모님은 더 자주 한국을 방문하셨습니다. 손녀를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컸던 거죠. 그리고 몇 년 후 아버지께서 은퇴하시면서 놀라운 결정을 내리셨어요. 우리도 이천에 작은 집을 구해볼까 해. 1년 중 반은 여기서 지내고 싶구나. 그렇게 저희 가족은 더욱 풍요로워졌습니다. 소희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랐어요. 한국어와 영어를 자연스럽게 오가며 두 문화의 좋은 점을 모두 흡수했죠. 특히 도자기에 대한 관심이 남달랐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소희는 종종 우리 공방에서 작은 작품들을 만들어냈어요. 엄마, 나도 커서 도자기 작가가 될 거야. 소희의 천진난만한 선언에 저는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 소희야. 내가 하고 싶은 일이라면 무엇이든 지지해줄게. 미국에서는 냉소적으로만 여겼던 전통과 정칭이 한국에서는 살아있었습니다. 도자기 하나로 이어진 이 인연은 사랑이 되었고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어요. 한국은 제게 꿈을 준 나라이고 무엇보다 사람이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우리 부부는 각자의 길에서 성장을 이어갔어요. 저는 한국 전통 도자기와 서양, 도자기 기법을 접목한 독특한 스타일로 인정받기 시작했고 국내외 전시회에 초대받았습니다. 민준 씨는 전통 기술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작업을 통해 이름을 알렸어요. 우리는 때로는 협업하고 때로는 각자의 색을 살리며 도자기 세계에서 함께 걸어갔습니다. 소희가 5살이 되던 해 우리는 큰 결정을 내렸어요. 바로 문화교류 센터를 여는 것이었습니다. 두세 개의 다리 브리지 비트윈 월드라는 이름의 이 센터는 한국 전통 도자기를 외국인들에게 소개하고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창작할 수 있는 공간이었어요. 저희 경험이 다른 외국인들에게도 의미 있는 영감이 되길 바랐거든요. 센터는 예상보다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뿐만 아니라
한국 문화에 관심 있는 관광객들도 많이 찾아왔어요. 그들은 도자기 체험을 통해 한국의 전통을 직접 경험하고 그 과정에서 문화적 교류를 나누었습니다. 특히 제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영감을 받았어요. 매건 씨 덕분에 한국 문화의 아름다움을 새롭게 발견했어요. 한 참가자의 말에 저는 깊은 보람을 느꼈습니다. 제가 우연히 발견한 이 세계를 다른 이들과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새삼 깨달았어요. 어느 날 미국의 한 다큐멘터리 팀이 저희 센터를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문화적 경계를 넘어 새로운 삶을 개척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는 시리즈를 제작 중이었어요. 제 이야기가 그들의 관심을 끌었던 겁니다. 인터뷰 중에 한 질문이 제 마음을 깊이 울렸어요.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큰 전환점은 무엇이었나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그날 내린 비였어요. 만약 그날 비가 오지 않았다면 저는 아마도 이천을 그냥 지나쳤을 겁니다. 하지만 인연은 그렇게 작은 우연에서 시작되었고 진심은 국경을 넘는다는 걸 배웠습니다. 다큐멘터리가 방영된 후 더 많은 사람들이 저희 센터를 찾아왔어요. 그 중에는 자신의 꿈을 위해 용기를 내고 싶은 젊은이들도 있었고 문화적 편견을 넘어 진정한 소통을 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제 경험을 나누며 이야기했어요. 두려움보다 호기심이 더 강하다면 그 길을 따라가 보세요. 다른 문화, 다른 사람들 속에서 때로는 자신의 진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진심은 어떤 언어 장벽도 뛰어넘을 수 있어요. 이제 소희가 10살이 되었고 우리 가족은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매년 여름에는 미국의 가족들을 방문하고 나머지 시간은 이천에서 보내며 두 문화의 균형을 유지하고 있어요. 소희는 이런 환경 속에서 열린 마음과 포용력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민준 씨와 저는 종종 그날의 비를 생각합니다. 우연히 만난 그 순간이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지를 말이죠. 도자기처럼 우리의 사랑도 삶도 천천히 빚어지며 단단해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부서지고 다시 만들어지기도 했지만 결국 아름다운 형태를 갖추게 되었어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도 인생의 속도를 잠시 늦춰보세요. 그리고 한국이 가진 진심과 따뜻함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작은 우연이 인생을 바꾸는 큰 전환점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진정한 행복은 남들이 정의한 성공이 아닌 자신의 마음이 이끄는 곳에서 찾을 수 있답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따뜻한 이야기들도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특별한 비가 내리는 날이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